한때는 고시생들의 슬리퍼 끄는 소리가 가득했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고시생들은 떠났지만 이곳엔 여전히 젊은이들의 값싼 주거 공간이 많습니다. 보이니까 그냥 항상 닫아놓는. 좀 앞에 담이 있어요. 그 담이 있는데 그래도 보이더라고요. 그냥 제가 위에서 보면은 제 집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 닫아놓고 살아야겠구나 했는데 웬만하면 다 거의 항상 닫아놓고요. 10개월 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용주 씨. 그가 얻은 20만 원 월세방은 낮에도 형광등에 의지해야 하는 다세대 주택 반지하입니다. 하루 만에는 안 마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축축한지 한 하루하고 반나절 좀 지나면 보일러를 틀어놓으니까 밤에는 그래서 좀 마르는 것 같아요. 좀 축축한 느낌이 좀 더 많고 일단 대구에서 부모님이 해주셨던 그 빨래 느낌이랑은 다르죠. 네, 다른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는 직장인 용주 씨의 가장 중요한 주말 일과. 눈 깜짝할 사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곰팡이 때문에 세상 없어도 해야 할 숙제입니다. 진짜 근데 이게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이렇게 돼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마지막 청소한 게 언제였어요? 지난주에도 그냥 매주 그냥 주말에 그냥 있을 때 해요. 하는데 진짜 이렇게 돼요. 계속. 번지는 것 같아요. 기생처럼. 이게 곰팡이가 여기 조금 생기기 시작하면은 이게 여기 퍼져요. 이렇게. 바닥부터 시작하면 벽을 타고 이제 천장으로 가는 거죠. 용주 씨에게 10개월 서울 생활은 곰팡이의 공격을 겨우 막는 힘에 부치는 방어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반지하 살게 될 줄은 몰랐죠. 직장을 서울에 구해서 당장 출근하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는 당장에 모아둔 돈이 너무 이제 보증금 금액이 서울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렴한 곳을 찾다 보니까 여기 지금 신림동에 왔죠. 맞나? 아 배고파 죽겠다. 잠깐만. 짜파구리 2개 먹고 너구리 따로 끓여 먹던 거 하자. 야 그게 너무 좋다. 주방 공간이 협소해서 주말 집밥이라야 인스턴트 음식이 고작인데요. 오늘 고향 친구와 함께하는 특별 메뉴는 영화 기생충 때문에 주목받은 인스턴트 라면입니다. 짜파구리 자주 먹어요? 근데 이게 짜파구리도 먹고 막 불닭볶음면이랑 짜파게티랑 섞어 먹기도 하고 섞어 먹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저 진짜 거의 저녁을 라면으로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기생충에 보면 짜파구리가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체크살 같은 거 먹는데 저는 체크살은 좀 아니고 냉동 삼겹살이 남은 게 좀 있어가 친구가 준 게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좀 먹고. 체크살 대신 삼겹살. 냉동 삼겹살. 실제로 체크 넣고 해본 적은 없죠? 네, 없죠. 솔직히 용주 씨에게 영화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반지하 사는 걸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밑에 계급이 이제 반지하라고 얘기가 나오고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그 상류층 사회가 나오니까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이제 그냥 친구니까 하하 호호 하고 넘어갔는데 남일 같진 않았어요. 좀 그냥 위축이 됐다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더 맛있지? 가끔씩 그냥 이게 생각이 난다 이렇게. 저번에 여기 벽에 곰팡이 엄청 많더만 다 없앴네. 근데 그때가 좀 우기였다. 여름이었고. 저기 냉장고 뒤쪽에 난 진짜 뭔가 그 영화 장면인 줄 알았다. 그 CG 같은 느낌?
아 너무 더러워갖고. 나중에 네가 한번 살아봐라. 살아봐야지. 이거는 안 살아본 사람은. 난 맨 처음에 이제 반지하 산다 해서 놀랬지. 아니 당장 취업은 했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방을 다네 대림도 그럴 거 거의 500, 1000? 막 보증금 1000에 막 월세 그러는데 내 당장 1000만 원이 어디서 나노? 보증금 여기 얼마인데? 100. 아 그래? 응. 그나마 용주 씨는 곧 이 방을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 가서 훨씬 좋겠다. 좋지. 이제 여기 이쪽은 안 쳐다보지. 그 보통 군대 나오면은 그쪽 안 쳐다본다 않잖아. 왜 내 강원도를 안 보잖아. 그 이쪽 안 보지 신림도.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신청해 3번 만에 인천의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네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그 행복주택이라는 게 뭐 어떤 게 있다고 해가지고 알려줬는데 경쟁률이 너무 높더라고요. 막 30, 40대 1, 막 50대 1 막 이런 건데 근데 신청을 했는데 제가 2순위라고 처음에 떠가지고 아,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했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운이 좋았구나. 주거 환경이 얼마나 삶의 질을 좌우하는지 뼈저리게 경험한 10개월이었습니다. 야, 니 옷에서 반지하 냄새 난다. 거짓말하지 마라. 진짜. 어? 아니 여기서. 아 진짜가? 이거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이건 장롱 냄새 장롱. 엄청 습기 냄새 나가지고. 만파라는 줄 알았네. 아, 다 빨았던 거지. 근데 이제 계속 장롱 속에 여름 옷이니까 안 입었던 거지. 예. 곰팡이와의 동거살이를 용주 씨도 무용담처럼 웃으며 얘기할 날이 오겠죠. 지하에 집을 만들어 버린 거니까 사람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벌레들 사는 공간에 인간들이 침투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공존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을 그렇게 했는 건데 월세도 같이 안 내주는데 월세라도 내주면은 뭐 같이 살아가는데 뭐 열심히 돈 모아서 돈 벌어서 뭐 올라가면 되니까 더 내려갈 길은 없잖아요. 올라가면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 연구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반지하 거주 기간이 4년에서 5년 사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는 10가구 중 7가구가 낮도 밤처럼 살아가야 하는 최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환기, 방수, 위생 등 불량한 주거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반지하 가구는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약 37만 9천 가구가 반지하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이 중 96%가 수도권에 분포해 있습니다. 이 건물들은 처음에 이제 1973년도, 68년도 그때부터 판잣집 지어지고 그 이후에 지어졌으니까 아마 한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됐으니까 최하 30년, 40년 정도 된 건물들이죠. 대부분. 이거 발이라고 하잖아요. 발 원래 이렇게 놓고 쓰는 건데 그러니까 차폐하려고 지나가는 사람들 잘 보이니까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런 것들 막 해놓고 모기장도 이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망가졌으니까 다시 이렇게 그냥 쳐놓고 쓰고 뭐다 이랬죠. 다 이렇게 쓰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쓰고 계신 거니까. 할머니 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 고쳐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좀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신가 불편한 데가 어딘가 좀 보고 거기가 제일 춥겠네 딱 봐도 잠깐 가서 실측 좀 하겠습니다. 벌써 7년 넘게 무료로 독거노인들의 창을 고쳐주는 백홍기 대표. 여기 불 없어요?
여기 불이 예. 방에서 치. 여기 등도 하나 갈아드려야 되겠네. 좀 흔한 걸로 제가 등은 장사하는 건 아닌데 응은 안 해도 돼. 요거 여기 전구담화만 하나 꽂아도 지금보다 훨씬 환하겠어. 그리고 봉사하는 친구들 있으면 한 2명, 3명 같이 와서 정리 좀 싹 해드려야 되겠네. 막 거미줄도 많고 막 건강 더 나빠져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고쳐볼게요. 그냥 조금씩 힘드니까 조금씩 그렇지. 예.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고마운 손길이 어두운 반지 앞방을 만집니다. 음식도 잘 안 해 드시는구나. 식사 잘 챙겨 드셔야지. 기름이 없잖아. 벌써 10년째 조영길 어르신은 이곳에서 옹색한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저거 여기 통로에서 입은 닫아 놓을 수 있게 해야 제가 저런 거 잘 다치는 것도 와서 다시 봐드릴게요. 네, 전 이제 가겠습니다. 예.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어지러운 세간살이는 주인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마음은 어수선하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나 사는 게 아니라는 독거노인의 삶. 월세가 싼 반지하는 대부분 이런 도시 빈민들의 차지입니다. 아픈 다리 때문에 식당 허드렛 일도 포기하고 할머니는 요즘 폐지를 줍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버님? 아, 아니요. 안 무거워. 아유, 이거 뭐 정리하려면, 아유, 찌개기 정리하려면은, 예, 보여. 저기 정리하려면은 저 찌개기 다 정리해서 갖다 버리고 해야 돼. 한참 걸려. 그래도 골목골목 뒤지며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다는 조영길 할머니. 잘못 실었나 봐. 잘못 실었나 봐. 그나마 동네 친구들이 생겨서 의지해가며 산답니다. 아유, 아우 더워 더워. 다 파셔서 얼마 받으세요? 1,500원. 1,500원? 예, 40원씩이 저거 50kg나 저거 빼야 되잖아. 구루마. 저기 50kg 나가는 거 있고 51kg 나가는 거 있고 63kg 나가는 거 있고. 돈 좀 더 달라고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할머니의 지난 인생이 길가의 나뒹구는 비닐 같습니다.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자식까지 떼놓고 집을 나온 지 30여 년. 성남 반지 앞방에 정착하기까지 할머니는 부초처럼 떠돌았답니다. 그냥 차 타고 그냥 막 도로 댕기다가 보니까 그냥 오게 된 거예요 그냥 여기. 요 성남이는지도 모르지 그냥 버스 타고 그냥 그런 몰라도 그냥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갖고 그냥 버스 타고 한없이 돌아다니고 그냥 해다가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입장에서도 이런 시설에 계신 분들 다 김치야 다. 아 반찬 뭐 맹길어서 먹어야 되는데 아유. 다행히 난파 직전 폭우에 겨우 닿은 쪽배같이 할머니는 성남에서 월세 20만 원 반지 앞방을 얻어 그나마 고단한 여장을 풀었습니다. 반찬 직접 해 드세요? 이거 해도 김치 볶았잖아. 뭐 이제 조금 콩나물이라도 사다가 볶고 국 끓이든지 볶든지. 어저께 병원에 갔다 오다가 사왔는데 할 수가 없잖아. 몇 끼 드세요 하루에 그럼? 2끼, 어떤 때는 2끼도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지금 맛이 없어. 더 기가 막힌 건
가출 신고 후 사망자로 처리되어 죽은 목숨처럼 살아했다는데요. 4년 전에야 동네 친구들의 도움으로 겨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주민등록증이에요. 살린 거잖아. 조영길 할머니가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몰랐지. 이제 지금은 이제 이거 하고 그래도 혜택 많이 보지. 병원도 혜택 본 게 있고 어딜 가도 신분증이 있어야지. 혹시 그냥 뭐 또 길 건너다가 사고 나도 그것도 걱정되고. 그래서 많이 안 움직였지. 그 덕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까지 됐으니 반지하방이 좋다 싫다 토붙일 상황이 아닙니다. 벌레가 나와요. 벌레. 좀 나와요? 네? 댁에 계시면?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나오는 거는 없어. 어쩌다가. 햇빛 안 들어와도 뭐 어떻게. 햇빛이 안 들어와도 뭐 그냥 살아야지 뭐. 일단은 그래도 남의 집에서 생활 자는 것보다 그래도 내고 살아도 방앗간이라도 낫지 않아요? 더 아프지 말고 그냥 가야 되는데 그게 소원이에요. 더 아프지 말고. 할머니처럼 반지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전체의 29.4%,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도 23%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방 한 칸 그냥 지하래도 그게 이제 저건데 그래도 그냥 좀 나은데 저거면 집이 남들 사는 거 보면은 조금 나은 데로 가는 거 그게 소원이지. 고맙지만 벗어나고 싶은 공간. 그게 적나라한 반지하의 민낯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반지하라는 독특한 공간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반지하의 역사는 자그마치 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0, 70년대)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대였죠. 가파른 산업화와 함께 남북이 팽팽히 맞서던 시기. 그때 태어난 게 바로 반지하인데요.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다세대 주택 건설 시에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당시 지하층은 3분의 2가 땅속에 묻혀 있어야 했는데요. 이 어두운 지하 공간의 용도는 다름 아닌 방공호. 혹여 다시 일어날 전쟁에 대비한 대피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반지하가 생활 공간으로 바뀐 건 1970년대 중반.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든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법을 다시 고칩니다. 1975년 건축법 개정 당시 지하층의 거실 설치 허용이란 이름으로 생활 공간을 묵인한 건데요. 이후 1984년에는 바닥으로부터 지면까지의 높이를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하여 볕을 좀 더 들게 했죠. 말 그대로 지상반, 지하반의 주거 공간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거 공간이 된 후에도 반지하는 종종 전쟁 같은 삶의 대피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택배 전기차를 몰고 골목을 누비는 강명진 씨. 구청 자활 사업으로 망가진 인생을 겨우 일으켜 세운 주인공인데요.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펄펄 나는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선생님 하루에 뭐 몇 개 정도 하세요? 하루에 이제 계중이 없어요. 어? 많이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오는 거 물건이 한 5, 6개 오면은 그걸 나눠서 그렇게 분배를 하니까 이게 개수가 몇 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총장은. 오늘은 좀 많은 편이에요? 예, 오늘은 조금 많은 편이에요. 강명진 씨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택배 사무실에서 일과 끼니를 같이 해결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밥 조금만요. 이들 사이에서 명진 씨의 별명은 강스타입니다. 지난해 독거남을 위한 양천구청의 문화 프로젝트에서 그의 인생을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 속에는 IMF 이후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역정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직 인력을 싣고 달리던 강스타의 차가 빙판에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것이다. 상대편 차의 운전자가 숨지고 강스타 역시 크게 다친 대형 사고였다. 사업 실패와 교통사고로 그는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빚쟁이들은 그를 괴롭혔고 더 이상 일용직으로도 일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 은둔자의 유폐된 삶. 그리고 강스타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 새벽에만 집 밖으로 나서야 했다. 폐잔병 같은 그의 은신처는 신월동의 어느 반지하 월세방. 지난해 행복주택으로 거처를 옮기기까지 그는 14년 동안 그 굴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반지하에서의 삶을 회상하면 그건 참혹함 그 자체였답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나는 이제 언제나 저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더 많았지만 결국 내 처지가 환경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제 또 생각만 했지 뭐. 예, 먼저 갑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그런 그를 세상 밖으로 끌어올린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 예. 오늘도 고생했어. 예, 그냥. 특별하라고 요즘에 그냥 물량이 많지. 예, 진짜 많아요. 저기 준비 끝나면은 예, 우리 그냥 서민적으로 해서 예. 그러니까.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오케이? 네, 오케이. 일곱 시. 자, 어쨌든 건강하고, 코로나, 코로나 이겨내자. 독거남 재활 프로그램에서 멘토 멘티로 만나 어느새 의형제가 되었다는데요. 이젠 당시의 기억들을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을 만큼 여유가 생겼습니다. 야, 첫 번에. 나는 솔직히 말할게. 공감 여행 갔을 때 그때 한 20명 갔나? 그래요. 그때? 그 중에서 형님이 나는 제일 거리감이 제일 느껴졌어. 그때는 처음에 초창기.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건들건들 이런 거 같아서 이제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는 게 난 생각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멀었던 사람이거든. 우리 명진 씨가 밤에만 나온다는 거야. 밤에만.
저도 그랬어요. 그냥 밤에만 와서 활동한다는 거야. 이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누가 와서 놓고만 해도 반짝반짝 놀랜다는 거야. 야, 그 소리 듣는 순간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겨울에 집에를 가봤는데 집이 완전히 춰가지고 나는 들어갈 수가 없어. 발이 시려워가지고 발을 위에도 이렇게 올려놓고 슈퍼 위에도 올리고 있었다니까. 발이 시려워가지고. 뭐고 그때는 도망자 생활했으니까. 응? 응? 그러니까 용식 이 동생도 마찬가지지만 진짜로 그때는 죽지 못해서 소주 한 병 먹으려면 이게 사실은 우리 배달하고 와도 응? 누가 아는 척 헐감지 그것도 못 사 먹고 응? 도둑질해서 먹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버텼잖아요. 그때는 진짜 그냥 죽지 못해 살았어. 길고도 길었던 인생의 먹구름이 가시기까지 그에게 우산이 되어준 반지하는 이제 재개발로 흔적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가 없었겠죠. 반지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죠. 이렇듯 누군가에게 반지하는 마지막 보루이고 신락 같은 희망. 지난 시대의 유물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반지하에서 산 적이 있어요. 이제 모델 일 막 시작했을 때인데, 그러니까 한 97년도, 98년도. 큰언니 집에서 얹혀 살게 됐는데 거기가 이태원이었고 반지하였어요.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희망은 하지만 장담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반지하에서 살았을 때가 제 스스로가 반은 지상에 나가 있고 반은 지하에 묻혀 있는 그런 상태였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게 이제 내일의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던 거는 희망이라는 거,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반지하에서 있으면서 언니도 저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지상으로 나갈 수 있었거든요. 때때로 꿈은 지하 생활의 고단함을 녹이기도 하는데요. 여기 반지하의 삶을 기꺼이 감내하는 청춘이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좀 더 웃겨야 돼. 영주가 안 웃겨. 나이는 35살. 뭐 좌우명이 있나요? 좌우명이 뭐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옛날에도 뭐 서비스업, 영업, 뭐 공장, 노가다 안 해본 게 없으니까 여러 가지 그냥 뭐 하면서 간단하게 용돈벌이 하면서 열심히 해야죠. 자칭 산전수전 다 겪었다는 35살 기덕 씨는 친구들의 반지하 리얼 라이프를 동영상 사이트에 올립니다. 왜 원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100명 되면 공약 한번 걸어야죠. 인천의 전세 2,500만 원의 반지하. 기덕 씨는 이곳에서 7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직업은 전기 관련 생산직 노동자인데요. 지난해부터 몸이 안 좋아져 현재는 몸을 챙기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덕 씨는 35년 인생 중 27년을 반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울컥하더라고.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셨는데 딱 돌아가고 그리고 딱 너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부모님이잖아 사실 할머니가. 할머니가 엄마지. 그치 부모님인데 부모님 없이 어떻게 헤쳐나갈까. 기덕 씨는 조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월세부터 시작했어. 월세 원룸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어떻게 뭐 그런 것도 있어. 한 20대, 뭐 한 30대 초반, 중반 가난한 게 당연한 거야. 돈이 없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때 돈이 많으면은 이상한 거야 오히려. 근데 그 시절을 이제 잘 견디고 버티고. 그래도 밝게 다 자랐어. 비는 안 세지. 나는 비가 새지 않는 집에 살고 싶었어 20대 내내.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와 원룸살이 몇 년 빼고는 온전히 반지하 생활을 했다는 기덕 씨. 아니 이 자료가 있는 것도 신기한 거야. 말 나온 김에 친구들과 어. 조부모와 살던 옛집을 찾았습니다. 여기가 기억나지? 여기가 부엌이었어. 싱크대.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차단스라던가 뭐 책장 같은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TV장 놓고 TV 여기다 놓은 다음에 할머니가 여기다 이제 뭐 깔고서 TV 보면서 주무시고. 여기서 주무셨지. 내가 그래가지고 여기가 되게 크다고 느꼈던 거야 집이. 물론 우리 집보다는 커 확실히 훨씬 크긴 한데 추억이지 추억 이거. 이제 여기 재건축하면 이제 와보지도 못하니까. 다시는 없어지는 공간이나. 마지막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남기는 거지 이렇게. 너무. 사회생활하면서 힘들 때 남들은 뭐 엄마나 아버지가 계시면은 힘들다고 하면 위로를 해줄 텐데 나는 힘들다고 말을 하면은 돌아오는 그 메아리가 없잖아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 보고서 우는 게 다니거든요. 정말 일하면서 힘들 때.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고 20살 전에 돌아가시고 그 남겨놓은 재산이 없고 나 혼자서 이제 흔히 말하는 흙수저 거기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그 보통 그런 말이 있잖아요. 0에서 1억까지 모으는데 어려운 거지 1억에서 10억 모으는 거는 그거보다는 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옛말에. 그 0에서 1억까지 올라가는 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20대 기덕 씨의 목표는 종잣돈 1억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반지하를 고수하며 주거비를 아끼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병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몇 개 갖고 오셨어요? 그 10개인데 맥주병 하나랑 소주 9병이거든요. 네, 주세요. 예. 하나랑 나머지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돈을 모아 목표 달성이 코앞에 와 있다는데요. 약간은 17부터 혼자 개척해온 기덕 씨의 삶. 정말 대단하죠. 저의 삶의 목표가 있었죠 한때. 제가 여기 반지하 집 사는 그것도 다 나가는 돈이 적으면서 목돈을 모으기 위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누구나 월급만으로 뭐 1억 모을 수 있다 이렇게 제목이거든요. 무조건 아껴라. 돈 나갈 곳은 뭐든지 막아라. 조금이라도 더 수입을 늘려라는 단순한 생각인데 실천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생각은 단순하죠. 누구나도 할 수 있는 말이고. 근데 이 사람이 뭐 3년 만에 전 8천만 원을 모았고 해서 나보다 한 2배는 이상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표어가 딱 어울리는 곳이 반지하가 아닌가 싶네요. 보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해준 나의 제가 이제 35살까지 쌓아놓은 재산의 밑거름이 돼준 정말 소중한 친구 같은 그런 집이죠. 비록 남들보다 느릴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포기하면 그때 그냥 지는 거거든요. 저는 지고 싶지 않아요. 기덕 씨는 결혼 전까지 지상에 작은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입니다. 여기 또 다른 반지하. 이곳에선 꿈도 꿈이지만 꿈보다 곰팡이가 더 빠른 속도로 자라는 곳입니다.
지금 집으로 들어가서 이름하여 곰팡이 연구소. 곰팡이에 관심 많은 청년들의 공간입니다. 제일 안 좋았던 기억은 다 곰팡이라고 하더라고요. 다 습기, 냄새. 근데 그 냄새는 곰팡이에서부터 오는 냄새들이 제일 많았고요. 그래서 비어지기 시작했던 반지하가 되게 많고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하면 지금 안 좋아서 저렴해서 비어있는 곳을 누군가는 조금 더 제대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숙적인 곰팡이만 잘 제거하면 반지하는 활용 가능성이 많은 공간이라고 종건 씨는 굳게 믿습니다. 진지 편성이라고 하는데 그 포자가 이제 번식을 하는데 72시간이면 된대요. 근데 지금 겨울이라 이제 습하지 않아가지고 확대되진 않는데 저기서 만약에 여기 이렇게 젖으면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네. 그는 도시재생 전문 청년 활동가로 직접 반지하에 살면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제 방에 있으니까 그냥 약품을 뿌려보고 내가 실제로 자는데 방해가 되는지 그걸 환기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거를 살면서 그냥 제가 연구를 시작했던 거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조금 더 장기적으로 기록해 나가면서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방을 하나 따로 마련해가지고 이제 조금 더 확대를 시킨 거고요. 종건 씨에게 반지하는 실험실. 어떻게 고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다양한 방법으로 반지하 공간을 꾸밉니다. 한정만 풀면 되죠. 돈이 엄청 많다면 뭐 되게 넓은 공간에서 뭐 이쁘게 꾸며놓고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매몰 비용, 그러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그 대가가 좀 적은 이런 반지하 같은 데서 시도를 할 수 있다면 되게 기회가 많은 서울에서도 충분히 그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제가 되게 개성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지하가 소통과 연결의 공간이 된다면 꽤 멋진 변신이겠는데요. 종건 씨가 동료들과 함께 작업복까지 갖춰 입고 지하 공간에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저희 이제 일하는 공간이자 교육 공간입니다. 이 그대로 구조물을 살려서 여기다가 이제 저런 자재 같은 걸 쌓아놓고 밑에는 장비 놓고 여기서 이제 목공 같은 것들이 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저희랑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진짜 뭐 책상 하나를 사용하면 5만 원,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공간을 쉐어해가지고 서로 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할 예정이고요. 미국 IT 기업을 키운 곳이 집 차고인 가라지이죠. 그래서 맨주먹 벤처 정신을 가라지 정신이라고 한다는데요. 미국에 차고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반지하가 있다. 종건 씨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시도들을 해보려면 공간비가 적게 들어야 되고 저희한테는 그래서 지하나 반지하가 매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저렴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에서 한번 내 마음대로 해보는 거 이게 좀 중요한 가치인 것 같아요. 종건 씨표 반지하에서 어떤 꿈이 자랄지 기대가 됩니다. 용주 씨의 행복주택으로 갈 부푼 꿈이 현실이 되는 날. 반지하에 희노애락까지 꽁꽁 싸서 지상으로 나아갑니다. 처음 왔을 때 느낌 똑같이 그냥 들었어요. 처음 이 집 들어왔을 때. 집은 달라진 게 없어도 저는 달라졌죠. 돈 모았죠. 열심히 벌었으니까. 더 좋은 환경에 살 수 있게 돼서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게 현실이죠. 조영길 할머니처럼 말이죠.
이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관심 밖으로 내버려진 그들의 주거 환경이 주목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좋네. 깨끗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닫고 잠궈 놓으면 바람도 덜 들어오니까 훨씬 낫죠. 그죠? 들어오다가도 오면은 진짜 솔직한 얘기로 들어오다가도 놀랄 거야. 안 그래? 창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진 못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관심이 할머니를 더 많이 웃게 했으면 좋겠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쉽게 잊힙니다. 가려진 그곳, 어둑한 반지하에 이웃이 살고 있음을 우린 종종 잊곤 합니다. 누군가는 반지하를 조영길 할머니 수레 속 폐지 정도로 생각할런지도 모르죠. 하지만 오래되고 낡은 것들도 저마다 쓸모가 있는 법이죠. (50살) 반지하. 이제 그곳의 새로운 쓰임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모두가 더 높은 층을 꿈꾸는 세상. 반쯤 묻힌 그곳에서도 세상이 꽤 근사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